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TSC 5급을 확실하게 잡아줄 YBM 중국어 강사 신다영입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오늘 OT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 이제 중국어 좀 배워봤고 뭔가 HSK도 이제 준비 좀 했고 근데 회화도 하고 싶고 자격증도 따고 싶은데 누가 TSC 하라더라. 그쵸? 그래서 이 강의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TSC란 어떤 시험인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00% 기출 문제로 진행이 되는 우리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TSC 시험이 대체 어떤 시험인가? 자, TSC는요. Test of Spoken Chinese라고 해서요. 중국어 말하기 시험입니다. 그렇죠? 중국어 말하기 시험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TSC를 왜 따야 될까? 为什么? 왜 따야 될까요? 학생분들에게는 이제 학점에 반영이 될 거고요. 교환학생 선발의 기준도 될 거고요. 직장인분들에게는요. 인사고과의 기준이 되고 해외 파견의 선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린 TSC를 꼭 따자. 자, 그러면 여러분 TSC의 이제 평가 및 채점 기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TSC는요. 1급부터 10급까지 총 10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10가지는 아니에요. 모든 수험자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1급 문제 다르고 5급 문제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레벨이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요. 1급부터 10급까지, 10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채점 기준도 한번 봐야겠죠. 아무래도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유창성, 문법, 어휘, 발음이 이 TSC의 채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제일 큰 이제 매력이죠. 시험 결과는 약 2주 후에 통보가 된다. 되게 빠르죠? 2주 후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TSC는 시험이 한 달에 2번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한 달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TSC에 대한 시험 구성에 대한 소개도 들어가야겠죠. TSC는 1부분부터 D부분부터 D7부분까지 총 7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은 준비 시간 그리고 답변 시간이라는 게 주어져요. 아무래도 말하기 시험이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데 부분별로 그 시간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부분별로 준비 시간, 답변 시간이 다르다. 자, 그러면은 총 문항수는요. 26문항이에요. 적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총 시험 시간은요. 50분이에요. 오, 긴가요? 아니에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20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시험 시간은 3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아요. 30분 동안에 이 26문항을 여러분들이 풀게 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1부분부터 7부분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시험이 나오는지 알아야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자, 제 1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시험에 응하실 때 이런 창을 보시면서 헤드셋 끼고 이제 답변을 하시게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이게 중요해요. 남은 시간,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여기에 뜰 거예요. 10, 9, 8, 7, 6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이 뜨고요. 여러분들 눈은 여기 갖다 대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 답변 시간이 이 자리에 뜨게 되고요. 준비 시간이 끝나고 나면 삑 하는 디시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답변이 딱 끝나요? 그러면 结束 하면서 이제 끝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第一部分自我介绍 자기소개하는 부분 自我介绍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你叫什么名字 이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出生年月日 생년월일 물어보네요. 그리고 你家有几口人 가족 수를 물어보네요. 그리고 你在什么地方工作 工作 물어보고 혹은 너 어디에서 上学 어느 학교 다니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제 1부분은요. 문제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요 똑같은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의 고정 답안을 만들면 됩니다. 고정 답안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드세요 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우리 준비된 답안 만들 거고요. 자, 이런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조랑 발음을 정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第二部分 넘어갈게요. 第二部分은요, 이제 그림이 나오네요. 준비 시간은 3秒, 3초고요. 답변 시간은 6秒, 6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은요, 看图回答, 그림을 보면서 대답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질문 유형이 있냐면요. 날짜, 시간, 가격, 단위 등등등등 주로 숫자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2 부분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되냐? 진짜 간단해요. 우리 5급 목표반 학생들에게는 너무너무 간단한 부분일 거예요. 그림이 정답입니다. 그림 속에 정답이 있어요. 숫자 나오면 그 숫자가 정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활용해서 대답을 하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第三部分. 자, 제3부분은요. 역시나 그림이 나오네요. 준비 시간, 2초 없어요. 답변 시간은 15초네요. 두세 문장 정도로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제3부분부터는 이제 진짜 중국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중국어. 왜냐면 快速回答, 속도도 내래요. 快速回答, 빠르게 대답하기 부분인데 여러분이 말을 빨리 할 필요가 없고요. 반응을 빨리 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이 2초밖에 안 되니까 빨리 반응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자, 어떤 이제 질문이 나오나 보면은 여러분 대충 눈으로만 봐도 진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일 법한 그런 일상생활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답변은요. 빠른 리액션만이 살 길이다. 빠른 리액션. 근데 저는 아는 리액션이 없어요. 제가 중국어를 정말 많이 배웠지만 하오밖에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리액션과 상황별 맞는 답변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며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快速回答. 자, 그 다음에 第四部分, 第四部分이에요. 이제는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第四部分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해도 이제 상관이 없겠네요. 눈으로 보면 되니까. 그쵸? 자, 제 4부분은요. 준비 시간이 15초이고요. 답변 시간은 25초예요. 이제 점점 늘어나네요. 제 4부분은 简短回答. 简短回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는 파트예요. 제 4부분은 이렇게 질문 유형 보시면은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여행 자주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내 얘기를 그냥 천천히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도입 전개 마무리 순서대로 이제 제 4부분부터는 조금 답변의 틀을 정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SC 수업을 들은 분과 안 들은 분의 차이가 분명히 여기서 이제 나겠죠. 답변의 틀대로 답변을 해주자. 자, 그 다음에 주제만 비슷하면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만능 답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국어를 오래 배워도 말을 하는 거 쉽지 않죠. 언어가 원래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제별로 답변 하나씩만 외워두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냥 背下来 외우기만 하시면 되고요. 자, 第五部分. 네, 제 5부분입니다. 역시나 그냥 질문이 주어집니다. 음성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독해할 수 있어요. 준비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50초요. 50초. 무려 1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답변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 5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拓展回答, 확장을 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확장해서. 질문 유형 한번 볼까요? 토 나오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것들. 일상생활 관련해서 나오지만 우리의 정말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사회 이슈 관련된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이슈 관련해서 나는 찬성합니다. 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순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얘도 자주 쓰이는 어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수업을 들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역시나 주제만 비슷하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만능 답변을 매 강마다 외워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第六部分. 第六部分은요. 그림이 다시 등장했네요. 그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해당하는 질문도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질문이 조금 길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준비 시간은 30초 똑같네요. 제 5부분이랑.
답변 시간은 40초입니다. 자, 제6부분은 징징, 잉, 뚜이라고 해서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파트예요.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요. 네 남동생이 수능을 망쳤대. 위로 좀 해줘. 망쳤다니까 굉장히 좀 그런데 수능을 잘 못 봤대. 네가 위로 좀 해주렴. 약간 이런 상황이 주어져요. 그러면 나는 누나가 돼서 그 남동생에게 위로를 해주는,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요구, 해결, 뜨등뜨등 충고, 위로 등등의 이런 대응을 해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재미있겠죠? 제6부분부터는 다시 이제 회화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남동생아, 너 시험 망쳤다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상황별,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상황별로 우리가 꼭 쓸 수 있는 답변들이 있어요. 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나 우리 같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第7部分은요, 딱 봐도 뭐지 저거는? 네, 그림이 4개가 주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 시간은요 30초, 답변 시간은 90초입니다. 여러분 사실 TSC 이제 한 3급 학생들까지는요, 거의 한 4부분, 5분부터는 이제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져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도 이제 한 5분부터는 조용해져요. 하지만 우리는 5급 대비반이죠. 5급 목표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7부분까지 완벽하게 답변을 만들고 갈 거예요. 만들고 시험장에 들어갈 거예요. 자, 7부분은요. 看图说话. 그림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내셔야 돼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유형 같은 경우 질문이 없어요. 네,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당황스럽거나 감동스럽거나 굉장히 또 역시나 위로를 해주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시범을 보여주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는 그런 그림 4컷이 주어질 거예요. 자, 답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 4컷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그림별 자주 쓰이는 어휘를 준비를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림 4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TSC 시험 소개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거 역시나 우리 TSC 5급을 준비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TSC 5급 강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고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급수를 정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5급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말은 좀 해요. 중국어로 이제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한데 이제 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언어 강사 계단식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중국어를 제가 좀 구사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중국어나 회화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자격증 이제 당장 따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달 만에 딱 듣기 좋습니다.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 자, 3번째는요. 어휘를 여러분 저도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어휘 외우는 게 왜 그렇게 싫던지요. 정말 어휘는 그냥 외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저는 이해하면서 어휘를 외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문장 암기를 통해서 어휘를 자연스럽게 외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HSK 5,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취득하셨지만 말이 안 나오시는 분들 TSC 5급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배울지 오늘의 공략 비법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분별로 공략법을 한 1분 내에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디싱 해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착착 단어를 먼저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답변할 때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으니까 단어를 먼저 습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강의입니다. 문제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까지 뻗어나가서 많은 문제와 답변을 만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쏙쏙 요점, 정말 내용 많았지만 다 외우기 싫어요? 이것만 외우세요 하는 쏙쏙 요점 시간까지 한번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강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제가 준비한 OT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TSC 시험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드렸으면 좋은 그런 이제 OT 강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는요 100% 기출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플러스 정말 이제 예상 문제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5급
혹은 이제 6급을 준비하실 분들까지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해요.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네요. 저는 여러분들의 TSC 5급을 확실하게 잡아줄 신다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아직 TSC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OT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OT 영상에 제가 TSC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우리 강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전반적인 이해도를 쌓은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제1강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떨리네요. 자, 인생 살면서 이런 떨림, 약간의 설렘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좋죠. 제가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감정도 같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소통하면서 가야지 완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의 목표는 완강, 그리고 TSC 5급 급수 따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1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강은요. 제1부분 자기소개하기인데 우리 TSC는 1부분부터 7부분까지 7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1부분은 매 시험 때마다 질문이 바뀌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나만의 고정 답안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껌이네. 너무 쉽네. 그러면 한두 번 연습하고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야지 여러분들이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일부분에서 진짜 든든하게 나만의 고정 답안을 만든 후에 그거를 한번 같이 암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自我介绍. 한 번 더. 自我介绍. 무슨 뜻이에요? 자기소개하기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준비 시간은 0초? 준비 시간 그리고 답변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TSC는 매 부분마다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부분별로 시간도 달라요. 근데 일부분은 준비 시간이 0초 없어요. 그럼 문득 그렇죠.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답변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변 시간은 몇 초일까? 10초.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로 내 자기소개, 내 신상을 털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문항이 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분은 질문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4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 볼게요. 문제 유형 보시면 이름, 쉽고 생년월일, 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 수, 그 다음 직장 혹은 학교 답하기 요렇게 4문제가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부분 구성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이 진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지나 시험 칠 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행히 일부분은 질문이 요렇게 우리 눈에 보여져요. 그냥 MP3만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질문이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提示인 삑이란 소리죠. 질문 나오고 삑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10초 동안의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0초가 끝난 후에는 结束 하면서 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쯤에 여러분 준비 시간, 답변 시간을 나타내주는 초도 계속 떠요. 10, 9, 8,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은 여기다 두시고 입은 그렇죠. 우리가 외운 답변만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분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문제가 뭐 나오는지 일단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제 우리 5급한테 너무 쉬워. 읽어볼까요? 你叫什么名字? 이름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문제는요.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그렇죠. 조금 천천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세 번째, 你家有几口人? 이거 너무 쉬워. 기초 때 맨날 했던 거잖아요. 네 번째, 你在什么地方工作?或者你在哪个学校上学? 그렇죠. 좀 길었지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네요. 이렇게 4문제가 어떻다? 그렇죠. 바뀌지 않고 항상 고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부분에도 공략법이 있겠죠. 일부분의 공략 비법 한번 볼게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나만의 고정 답안을 만들자. 그렇죠. 변하면 안 돼요. 내 거 딱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계속 술술 암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내 이름의 중국어 발음 체크. 왜? 1번 문제는 너의 이름이 뭐야?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 중국어로 다시 한번 정확한 발음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5급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어를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중국어 이름을 엄청 빠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학생들 보면은 중국어 발음 틀린 경우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션뚜어잉인데 막 다 일성인데 이성, 삼성으로 한다든지 제가 말하는 발음은 성조 체크겠죠. 성조를 꼭 그렇죠.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내 생년월일 그리고 나이 그리고 띠 요즘 띠 말하는 시대인가? 아니죠. 아닌데 중국인들은 여전히 띠를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5급 수준이니까 나이에서 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 띠가 뭐다라고 해서 띠까지 말하는 거 요거까지 오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내 가족 수 그리고 가족 구성원 말하는 거 요거는 굉장히 쉽겠네요.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는요. 나의 소속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혹은 내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근데 우리 이제 4급 때까지는 그냥 나 어디서 일해요. 나 어디에서 학교 다녀요. 요 정도만 봤었는데 이제 5급이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 직장에다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내 직위가 뭔지까지 한번 볼 거예요. 오, 진짜 신선하다. 그쵸? 다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학생이라면은 학교 당연히 얘기하고 내 전공까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분 준비하실 때는 자신의 이러한 정보 정도를 캐치해 두고 나서 요거를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요거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단어 한번 보고 1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단어 착착 한번 쌓아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언제 태어났다라는 단어고요. 한자 한번 볼까요? 출생이라는 한자네요. 그쵸? 발음해 볼게요. 추성유 추성유 그렇죠. 여러분 따라하고 계세요. 네, 말하기 시험이니까 따라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추성유 그렇죠, 여러분. 자, 출생하다는 알겠어. 근데 뒤에는 뭐예요? 그렇죠. 뒤에 내가 태어난 그 시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 뒤에다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넣는 거예요. 자, 언제 태어났다. 요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추성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띠. 아까 우리 띠 얘기하기로 했었잖아요. 자, 어떤 띠다. 요거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슈. 그렇죠. 삼성이네요. 한 번만 더. 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 아, 우리 아까 직장 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떤 부서에서 일한다까지 말하기로 했었죠. 오늘 제가 준비한 답변에는 마케팅 부서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중국어로 해볼까요? 시장부. 아, 마케팅, 마켓, 시장이네요. 그쵸? 자, 시장부, 마케팅부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부.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대리. 여러분 대리 발음 진짜 비슷해요.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따이리. 네, 다시 한번. 따이리. 그렇죠. 대리가 뭐라고요? 따이리. 자, 그 다음 중문과 한번 가볼게요. 중원시. 很好. 자, 마지막이네요. 학년이다. 3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학년 한번 가볼게요. 年级.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6가지 단어네요. 요 단어 정도만 여러분 외워두시고 나서 우리 바로 1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일부분은 질문이 텍스트로 나온댔죠. 그래서 보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질문 틀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你叫什么名字？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你叫什么名字? 쉽지만 한 번만 더. 你叫什么名字? 그렇죠, 여러분. 쉬운 문장일수록, 쉬운 단어일수록 성조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뭐뭐라고 부르다. 사성이죠. 학생들 보통 일성으로 해요. 사성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변은 너무 쉬워요.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요거 여러분 중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자, 내 이름 넣어서 중국어로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我叫
션두어잉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바꿔서 한번 답변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첫 줄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我叫라고 하지 않았고 我姓申 叫申多音이라고 해놨네요. 자,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 여러분 자기 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내 성, 나 신씨야, 나 왕씨야 이런 거 굉장히 그렇죠. 프라이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을 먼저 떼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5급 수준에서는 이제 진짜 중국 문화도 조금 따르면서 답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 성은 신이고요. 신다영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성을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이건 제 이름이에요. 네, 통일성을 위해서 제 이름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천천히 다 일성이에요. 시작. 我姓申叫申多音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성 떼고 이름 뭡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중국인들의 방식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5급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덧붙여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대충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가볼까요? 시작. 申是申请的申多是多少的多音是英国的音 이게 뭐지?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똑같은 발음이라도 한자가 정말 많죠, 중국어는. 자, 진짜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做라는 발음이 있어요. 做라는 발음이 있는데 여러분 얘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안따 做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혹은 하다, 만들다 做가 생각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중국어는 똑같은 발음이라도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응? 신? 무슨 신? 다? 무슨 다?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5급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은 신청의 신이고요. 시작. 申是申请的申多是多少的多音是英国的音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제 이름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에 해당하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자. 我姓뭐뭐叫뭐뭐 그리고 이름의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 요거 조금 주의하자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TSC 시험이라서 이런 답변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국에서는 전화로 예를 들어 식당을 예약하거나 호텔을 예약할 때 네, 저 신다영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신자요? 무슨 다자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러면 요거 준비해두면 여러분들이 중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출장을 준비할 때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거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 역시나 먼저 듣고 한번 답변 준비해 볼게요. 자, 들으면서 눈이 텍스트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그렇죠. 자, 뭐라고 했어요?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그렇죠. 당신의 출생연월일을 말해내 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생연월일, 연자도 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몇 년도생인지도 여러분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네, 처음 시작이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언제 태어났다. 언제 출생했다라는 거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아까 발음 어떻게 했었죠? 출생유였죠. 그리고 유 뒤에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얘기해 주기로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我出生于1990年 끊고 12月 끊고 5호. 그렇죠, 여러분. 제가 끊기 전에 먼저 끊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언제 태어났대요? 1990년, 90년 12월 5일에 태어났다. 여러분 혹시 연도를 아직도 1990이라고 읽으시진 않으셨죠? 중국어는 연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씩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1990년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작. 큰 소리 내서 시작. 我出生于1990年12月5号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 3, 4급 차이가 없어. 그래서 5급에서는 띠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약간 중국인들의 문화가 반영된 거예요.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도 너 띠가 뭐야?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인들은 아직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또 그들이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저는 말띠입니다. 자, 여러분, 말은 중국어로 마다, 그쵸? 마. 그러면 저 말띠예요. 어떻게 할까요? 我属马. 한 번 더. 我属马. 이렇게 자신의 띠까지 얘기해주면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완벽한 대답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시작. 我出生于1990年12月5号. 띠는 我属马. 아, 깔끔하다.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태어났다. 我出生于 언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연도는 하나씩 끊어서 읽어주자. 여러분, 요거는 모르셨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상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알면 돼요. 연도는 하나씩 끊어서 읽자. 그리고 자신의 띠 꼭 알아두자. 요거는 우리 교재 나와 있죠. 자신의 띠 찾아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역시나 음성과 눈 같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你家有几口人？ 아, 이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자, 뭐라고 했어요? 你家有几口人? 그렇죠. 당신 집에 몇 식구 있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 몇 식구 있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까지. 이거는 우리 기초 때 정말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자, 집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남동생이랑 자신이 있네요. 쭉 가볼게요. 시작. 我家有4口人. 爸爸 妈妈, 弟弟和我. 그렇죠. 여기까지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 3초 정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저는 저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너무 괜찮은 답변이죠. 저는 저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까지 한번 가볼게요. 시작. 我爱我的家人. 한 번 더. 我爱我的家人 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정말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학생들이 막상 이 남동생, 여동생, 누나, 오빠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요. 특히나 언니랑 여동생을 정말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니, 누나는 뭐예요? 지에, 지에. 그렇죠. 언니, 누나가 뭐라고요? 지에, 지에. 자, 그러면 여동생은 뭐예요? 메이메이. 그렇죠,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도 교재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진짜 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한번 모범답안 가볼게요. 우리 집에 4식구 있습니다. 시작. 我家有4口人. 爸爸妈妈弟弟和我. 我愛我的家人. 그렇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잘 읽힌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랑 같이 읽기도 하고 얘가 답변이 워낙 쉽기도 하고 하지만 막상 시험장 가면은 여기까지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쉬운 답변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집에 몇 식구 있다. 얘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면 여러분, 요거 발음. 뭐뭐口人 할 때 중국어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삼성, 이성 발음. 삼성이랑 이성이 같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발음을 잘 못해요. 이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口人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그렇죠? 자,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하는 거예요. 口人 口人. 자, 그러면 4식구 있다. 4식구 해볼까요? 4口人. 한 번 더. 4口人. 자,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3식구 있어요. 어떻게 해요? 3口人. 그렇죠, 여러분. 口人 발음 중요해요. 자, 별표 쳐야겠어요. 별표 3개 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요거는 여러분 지금 돼도 내일 하면 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별표 쳐놨으니까 꼭 주의 깊게 봐주세요. 삼성, 이성, 口人 발음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은 길지만 어렵지는 않죠. 한번 틀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你在什么地方工作？或者你在哪个学校上学？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장 혹은 학교를 묻는 질문이었네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你在什么地方工作？或者你在哪个学校上学? 그렇죠. 或者는 뭐예요? 또는, 그렇죠? 발음 한번 해볼까요? 或者 맞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저는 YBM 회사의 시장부, 아까 뭐였죠? 시장, 마케팅 부서에서 일합니다. 여기까지 가볼까요? 시작. 我在 YBM 公司市场部工作. 한 번 더. 我在 YBM 公司市场部工作.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YBM까지만 했었다면 이제는 부서까지 넣어주자. 그래서 마케팅부. 근데 선생님 제 부서는 너무 어려워서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마케팅부 쓰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냥 마케팅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케팅부에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직위까지 얘기해주면 더 좋아요. 저는 대리합니다. 아, 중국어로는 나 뭐해? 나 과장해? 대리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대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요거 한번 발음해 볼까요? 做代理. 한 번 더. 做代理. 자, 그러면은 한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쭉 한번 가볼게요. 시작. 我在 YBM 公司市场部工作做代理.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혼자 이거 저 못하겠어요 하면은 회사 이름만 약간 바꿔서 요거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분들을 위한 답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볼게요. 我是 저는 입니다. 韩国大学 한국대학교 중원시 중문과 3年级的学生. 여러분 대충 느낌 오죠? 나는 어떠한 학생인데 한국대학교 중문과 3학년의 학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해석은 됐고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我是韩国大学中文系3年级的学生. 잘하셨어요, 여러분. 3학년 요거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3年级. 그렇죠. 요 학년 빼고는 다 많이 봤던 단어들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직장인들을 위한 답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답변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그렇죠. 나는 어디에서 일한다. 我在 어디 工作. 그리고 나는 어떠한 학생이다. 我是뭐뭐的学生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거는 여러분들 걸로 채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취준생이에요. 혹은 휴직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 찾고 있어요. 구직 중인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답변까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쉬워요. 자, 저는 지금 일을 찾는 중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我现在找工作. 와, 너무 쉽다. 그쵸? 한 번 더. 我现在找工作. 지금 일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한 3초 만에 답변 다 하는 거예요. 7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쵸? 희망하는 회사까지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이 사람은 항공회사. 그렇죠. 거기에서 일하고 싶대요. 발음 어떻게 할까요? 航空公司. 그렇죠.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시작. 我想在航空公司工作. 요 단어 알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일부러 넣어봤어요. 다시 한번 시작. 我想在航空公司工作. 很好. 자, 그러면 역시나 완벽한 문장으로 쭉 가볼게요. 자, 가볼까요? 시작. 我现在找工作. 我想在航空公司工作.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4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한번 답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쏙쏙 요점 시간 진짜 빠르게 가죠. 그렇죠? 한 10분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자, 쏙쏙 요점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요점은요. 이름 물어봤을 때 우리의 답변. 이제는 我叫 하지 말고 내 성은 뭐고요? 뭐뭐라고 불립니다. 요렇게 답변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 이름 한자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것까지.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 거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이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我出生于 뒤에다가 생년월일 넣어주고 연도는 하나씩 끊어서 읽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띠까지 얘기해주자. 我属 뭐뭐 이렇게 我属 뭐뭐 이렇게요. 3번은요. 식구수 물어볼 때 우리 집에 몇 식구 있다. 여기까지 쉽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플러스 감정. 감정은 뭐였어요? 나는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그렇죠? 가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은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지 근데 부서까지 얘기해 주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직위까지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학생분들은요. 그렇죠. 나는 어떤 학교에 어떤 전공의 3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약속한 답변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보 넣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만드시면 되는 게 바로 일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일부분 한번 해봤는데 자, 어떠셨나요? 제 1강. 저는 너무너무 신이 나고, 신이 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부분은 자기소개하기였는데, 일부분은 오늘이 끝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부분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완전 다른 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딱 강의 끝나고 나서 아싸! 놀러 가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정보를 넣어서 여러분들의 고정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연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 제2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